날 갑자기 그때가 9월 5일이었나요? 9월 5일 날 네. 남편이 안 하던, 왜냐면 서로 바빠요. 그래서 톡도 잘 안 하고, 급한 일 아니면 전화 안 하고, 톡도 웬만하면 톡도 안 해요. 서로 바쁘니까. 근데 그날따라 막 톡도 계속 강아지를 계속 보내면서 어때? 예쁘지? 예쁘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진도 보내오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 근데 내가 손을 이렇게, 여기 남편 손이에요. 난 주차장에 이렇게 묶여서 안쓰러워서 이렇게 내 손을 이렇게 기댔더니 그 폰이 자더래요. 눈 꼭 감고 자더래요. 너무 그때 마음을, 아, 얘 내가 키워야 되겠다. 너무 안쓰럽다. 이 주차장이 거주자 주차장인데 막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식당인데 아무튼 식당 안에가 아니라 이 밖인가 봐요. 그 너무 막 자기가 좀 안쓰러웠대요. 얘가 보기에는 이 신체 접촉이 된 거지, 얘랑 마음과 마음이 뭐가 이렇게 서로가 통했는지 이렇게 하니까 얘가 숨소리 들으면서 새근새근 자는 그런 모습이 얘 너무 안타까우면서 너무 예쁘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본인이. 그래서 내 마음을 먹었지. 얘 봤는데 어떻게 그냥 와. 그래서 또 주차장에 묶여있으면 얼마나 위험해. 그러니까요. 언제 주차돼서 이 쬐깐 안에 보이지도 않아, 후진하면. 그죠? 그쵸. 근데 중간에 우리 강아지 키울까? 사전에 얘기는 서로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랬죠. 둘이 강아지 좋아하니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그때 데려오자.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왜냐면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우리가 기본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배우고 나서 그때 데려오자. 이제 그렇게 얘기는 주거니 받거니 하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쁜 애 나는 얘 데리고 올 생각을 전혀 못했죠. 왜냐면 상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나랑 상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예쁘네. 귀엽고 참 이쁘네. 땀물도 있네. 막 그랬죠. 데려올 줄도 모르고. 데려올 줄 모르고.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네. 근데 왜 주차장에 묶여있대? 막 내면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치, 이쁘지. 그걸 끊었어요. 좀 이상하다. 저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상하다. 근데 그냥 그러고 지났어요. 근데 퇴근 시간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지금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집에 가면 얘가 와 있을 거야. 사진 속에 강아지가 집에 와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농담인 줄 알고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하지 말고 빨리 나 지금 갈게. 이제 먼저 와 있는 거죠. 데리고 먼저 와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할까봐 먼저 데리고 와서 저 테라스에다 밖에 내놨더라고요. 내가 너무 갑자기 이쁘고 이 순간이 그게 아니라 화가 나는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상의도 없이 얘를 데려왔어? 왜?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화가 나면서 너무 속상하고 남편에 대한 막 그게 원망스럽고 막 너무 아무튼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얘 쳐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남편이 있다가 막 얘한테 오리를 하더라고요. 그날은. 왜냐면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말을 안 했죠. 아예 말을 안 하고 아예 따로따로 잤을 거야 아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말을 바뀌었어. 데리다 줘. 데리고 같이 출근해. 나는 더 이상 얘 안 봐. 같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 혼자 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막 했어. 얘 들었어. 그리고 저 출근하고 남편이 출근하고 그 다음날 뭐 있죠. 그대로 있죠. 어떻게 그 식당에서 돈 주고 사오셨다면서요, 얘 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쓰러웠는데 그냥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10,000원 주고 데리고 갔다 그랬더니 근데 흔쾌히 줬나 봐. 그러니까 남편 말로는 얘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덩치를 완전 했으니까 그
그분이 그럼 데리고 가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이분은 키울 저기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때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은 데리고 가. 출근해. 퇴근할 때 혼자 막 이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보다 그 다음 날은 일주일 지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막 서늘하게 쳐다보는데 거기에 그냥 확 무너져 버렸죠. 눈을 쳐다보는데 애초롭게 쳐다보고 왜 그래요? 저 좀 사랑해주세요. 뭐 이런 눈초리? 그래가지고 그래 너 이제 우리 가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키운 지 얼마나 되신 거죠? 키운 지 얘가 이제 이때가 9월 5일날 이게 데리고 몇 개월 정도 추정? 얘가 7월 말쯤에 추정되는데 그러니까 2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5개월 차이 되는 거네. 얘가 되게 겁이 많더라고요. 네. 겁이 네. 많아가지고 겁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래서 11월 달인가 그때 한번 교육을 한번 받았어요. 직접 저희 방문하셔가지고 센터에서 그때 가격이 30 얼마더라고요. 잠깐 몇 시간 하는데 그래서 일단 교육을 받았는데 근데 결국은 얘 교육이 아니라 보호자 교육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호자 교육을 받는 그때뿐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부딪히면 또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그래서 또 이 시점에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되나 이제 우리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나 이제 막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살도 많이 빠지지 막 그런 고민들 있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또 털 알러지가 그 있으니까 약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데려오셨는데 알러지 있다는 걸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3달 됐어요. 갑자기 막 머리가 간지럽네. 여기가 막 등이 간지럽네. 어디가 간지럽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가 싶었더니 아닌 것 같아. 그럼 좀 그 다음에 안 받으면 저는 괜찮아져야 되는데 계속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가지고 약 처방 받아서 약도 지금 복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심하신 상태인 거예요? 우리 건조증 이런 거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요? 이상하게 눈이 막 되게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 몸도 자체도 막 간지럽고 머리도 막 피부병처럼 막 간지럽고 머리 계속 긁어서 피도 나시고 피도 났어요. 피딱지도 있고 이 몸에도 막 딱지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털 알러지 있는데도 끝까지 그래도 책임지려고 하는 아저씨 모습이 전 너무 멋있더라고요. 당연한 거긴 한데 사실은 파양의 이유 중에 또 큰 하나가 털 알러지 때문에 내가 모르고 데려왔다가 털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맞아. 파양합니다 뭐 이렇게 맞아요. 또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만약에 얘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사람 애기면 쉽게 버릴까? 나 우리 애 때문에 알러지가 자꾸 생겨서 안 되겠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저는 얘기했어요, 남편한테. 왜냐면 남편이 약을 먹고, 그러니까 고혈압에다가 고지혈증에다 당뇨약까지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다 또 이 약을 또 투여하면 우리 남편이 되게 막 너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안 되겠다, 도저히. 당신이 살아야 되지. 얘 좋은 대로 약 없을 때 좋은 대로 얘 어떻게 입양. 그랬더니 말씀하셨듯이 무슨 소리 하느냐. 괜찮다. 나는 일단 얘는 평생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았다. 그럼 당신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또 우리 남편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대단하다. 저 같으면 솔직히 제가 괴롭잖아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정말 진짜 그러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요 다 알아듣더라고요. 사람의 뭐 어조나 표정이나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을 되게 눈치 빠르게 캐치를 하더라고요. 얘가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말도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사람이 욕설을 하는 것도 안 돼요. 또 남편과 할 말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이 하나 생기면서 집안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해지고. 맞아요. 진짜 얘가 오고 나서 대화가 좀 많이 있는 거. 얘에 대해서. 얘가 재롱을 떠는 게 아니라 남편이 맞아요. 재롱을 진짜 그래요.
수험이 조금 진짜 조금 가정에 되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맞아요. 그거 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이는 복덩이만 되게 엄청 잘 놀거든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여자애고 몸집이 비슷해서 또 그런 것 같아요. 또 복덩이가 이렇게 잘 받아주고 하니까 맞아.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이네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저는 3살 때부터 중3 때까지 같이 자란 멍멍이가 있어요. 저는 그 멍멍이를 제 동생으로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제 멍멍이랑 많이 지내보고 살아갔지만 처음이잖아요. 처음에. 그게 처음이면 그게 더 젊었을 어려워요. 때는 쉬운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아직까지는 배워야 되고 아직까지는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한 3, 4kg 빠졌거든요. 그래요. 네. 힘들긴 정말 힘들어요. 얘가 우리한테 주는 행복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저 나름대로 남편도 알러지가 있잖아요. 알러지가 있다 보니 잘 본인도 모르다가 얘가 이제 오면서 이제 근데 이런 얘기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개 키우는 게 마치 우리가 장난감 사듯이 사서 정말 그냥 밥만 주고 산책만 해주면 되겠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개를 저도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정말 키워보니까 정말 사람인데 말을 못하는 사람을 키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매일 산책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2번 정도 나가줘야 되는 거고 안 키워본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키우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고 또 책임감도 그만큼 많이 따라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랑이도 굉장히 복받았고 또 좋은 부모님 만나서 사랑아, 엄마 아빠가 처음이라서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다, 사랑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랑이 많이 사랑한다는 거야. 알지? 엄마 아빠는 우리 사랑이 많이 오늘도 많이 사랑해요. 비 쫄딱 맞아가지고요. 여기 막 다 젖어있고 여보 나 새끼가 같이 줍줍했어 이러면서 막 신나서 전화가 왔는데 놀라긴 했지만 새삼스럽게 놀라지도 않은 게 한 저랑 같이 데이트하면서 2번 정도 혼자 다니는 개를 주워오려고 막 했었거든요. 저는 30년간 동물 공포증이 정말 심했어요. 아무한테도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기를 한 번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남편이 초등학교 때 키우던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얘기를 못해.